네, 시장님 안녕하십니까? 오랜만에 뵙는데 근황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? 네, 저는 뭐 우리 대련동 우리 생가에서 좀 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늘 뭐 우리 시민들과 같이 서로 만나고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. 요새 많이 활동하신다는 말씀이 좀 들리던데요. 뭐 활동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어디든지 다 가는데 어쨌든 뭐 이슈가 되는 곳은 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오고 뭐 이렇게 해서 특히 뭐 요즘 그 큰 행사 가면은 과거에 못 만났던 사람들 자주 만날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큰 행사 좀 가서 만나고 차 한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사모님하고 자제분들도 다 잘 지내시죠? 네, 집사람은 뭐 생각해서 같이 지내고 있고, 네. 큰 놈이 아들인데 지금 대학 교수하고 있고, 둘째가 딸인데 지금 변호사가 돼가지고 높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서울에서.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지자체 선거가 지금 열리는데 예. 이번에 이제 다시 출마하실 걸로 저희가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시장 출마 예. 이유를 한번 여쭙는다면 어떻게 말씀하세요? 아직 뭐 정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시장 끝난 지 한 10여 년이 흘렀네요. 뭐 그간에 제가 뭐 국회의원 선거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늘 뭐 시민과 같이 함께 하고 또 우리 시의 뭐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이런데 뭐 시민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뭐 그런 현실입니다. 특히 아마 포항의 유사일로 지금 포항이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닌가. 뭐 그 이유는 뭐 우리 시민 길 가다 자꾸 아무나 물어봐도 그 이유는 다 알고 있겠죠. 막 그런 차제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저도 이게 시민으로서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 시장님 이제 8년 재선하실 때 한 8년 시장으로 현직이 계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2년 정도 지금 이제 이강덕 시장이 이제 삼선을 했는데 어떠십니까? 본인이 시장으로서 이제 활동하셨을 때하고 또 일반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이 이제 시장 한 거를 한 12년 정도 보셨는데 조금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? 뭐 저희를 제가 평가한다는 게 좀 우습지만은 뭐 시민들이 잘 평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저의 8년은 전 굉장히 참 보람있게 재미있게 한 8년이었다. 제가 사실 평생에 이 소원이 그때 뭘 포항과 영일이 이렇게 통합되기 전이니까 영일군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갖고 있었거든요. 뭐 그 꿈이 이루어져서 8년 동안 정말 일하지 않으면 죄 짓는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. 아마 그 성과는 뭐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에 당시 246개 자치단체가 있다고 보면은 포항이 아마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축의 한 도시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많이 했고 시민들도 또 그때가 좋았다. 그때가 참 포항시가 한 그 활력 있게 돌아가는 그때였다 하고 요즘 뭐 그런 추억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다른 사람이 이제 시장 하시는 모습을 한 12년 보셨는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? 평가가 그렇게 뭐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은 뭐 저도 8년을 돌이켜 보면은 아쉬운 점이 많고 또 뭐 내 후임도 시장에 계시지만은 뭐 또 관전하면 또 더 잘 보이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뭐 그렇게 보면 좀 아쉬운 점도 뭐 없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포항이 직면한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뭐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인구가 유출되고 인구가 확 줄였죠. 사실 저 앞에 정 시장에 계실 때도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.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12,000여 명이 줄은 걸로 알고 제가 있을 때 매년 사실 또 증가를 했어요. 한 2만여 명이 불었다. 그래서 당시에 52만 4,500명까지 갔거든요.
그런데 지금은 48만 9천 명 단위로 49만도 끼어진 그러한 현실이다. 뭐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.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 또 요즘 뭐 우리 사실 그 포항의 기반 산업인 뭐 제철 산업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에 직면해 있고 심지어 뭐 공장이 그 문을 닫고 폐쇄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일자리 찾아서 또 우리 청년 인구들이 또 유출이 되고 뭐 그게 또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그 당연히 그 영향을 받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유사일로 가장 힘든 시점이 지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뭐 해법도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? 늘 뭐 전 지역의 시민들과 같이 하면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늘 그게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뭐 전직 시장으로서도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죠. 사실 철강 산업만 보더라도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철강 단지 거기서 보면은 생산량이 근 한 13% 정도가 줄였죠. 그다음 1차 금속이라든가 비철 금속에서도 거의 두 자리 숫자로 다 지금 다운돼 있는 숫자고, 뭐 수출도 지금 뚝 떨어져 있는 상태고,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문 닫고 폐쇄되고 또 근로자들이 일자리 찾아서 떠나버리고 뭐 그러한 건데, 어쨌든 가장 큰 것은 이 포스코와의 신뢰 회복을 해야 된다. 우리가 어쨌든 기반 산업인 포스코는 잡고 가야 된다. 그리고 요즘 우리 또 다른 성장 산업은 우리 2차 전지, 그것도 지금 올스톱이 돼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, 물론 그것이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할 일이 있고,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일이 있고, 있습니다만,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철강 문제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의 고율의 관세 문제, 중국의 저가 공세, 또 뭐 포항 시민들 다 아는 문제 아니에요? 그다음에 탄소 중립 뭐 압박이라든가 또 우리 에너지 전기료가 지금 이제 우리가 몇 년 전만 비교해봐도 한 60%에 올랐잖아요. 네. 뭐 그러한 문제. 또 상당히 뭐 한 4, 50년 된 이제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장비의 노후화 문제. 뭐 이러한 문제는 다 이제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죠.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정부가 할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문제가 있다. 정부에서는 이제 고율 관세 이것을 어쨌든 미국과 협상을 해서 낮춰줘야 되고, 그다음 우리 이 녹색으로 가는 그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, 또 에너지 가격을 많이 낮춰줘야 된다. 사실 지금 전기료가 요즘 뭐 한전에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일반 가정 전기를 올리려니까 이건 뭐 사실 정치권에서는 뭐라 그럴까, 좀 아쉽잖아요. 뭐 표하고 연결된 문제니. 그러니까 일단 산업체에다가 지금 듬뿍 올린 것이 2021년도와 지금하고 보면 한 60% 정도 올렸다.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제철 산업이라는 게 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큰 거죠. 뭐 고로 같으면 5%에서 한 10%의 원가에 적용이 되고, 우리 뭐 전기료 같으면 뭐 20%에서 30% 정도가 되니까 엄청난 거죠. 그 전기료 인상이라는 것이. 이런 것을 이제 국가에서 좀 내려줘야 된다. 뭐 지역에서는 어쨌든 소상공인, 또 자영업자, 이런 데 재정 지원이라든가, 뭐 2차 보전 해주는 거, 그 다음에, 근로자들 교육시켜 주는 거, 또 이 수출 다변화하는 거, 뭐 등등 이런 것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, 그런 방법은 우리가 다 이렇게 말로서는 다 할 수 있는데, how to 어떻게 이룰 것인가, 추진할 것인가, 실행할 것인가, 여기는 엄청난 노하우도 필요하고, 엄청난 그 열정과 또 우리 시민들의 컨센서스도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거기에는 노하우와 경험과 사실 전문적인 그런 소양을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합니다. 그렇게 본다면 제가
좀 비교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말씀을 좀 많이 하셨지만 이제 결국 이제 산업 구조 전환도 이제 핵심 과제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? 사실 가벼운 산업, 뭐 서비스 산업 이런 것은 구조 변화가 쉽지만은 이 제철 산업, 철강 산업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장치 산업이거든. 굉장히 그 장치가 고가다 보니까 이거 함부로 구조 변환이 사실 쉽지가 않다. 물론 이제 뭐 전임 시장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뭐 현 시장도 그렇고 산업 구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간에 뭐 나노든 로봇이든 얼마든지 첨단 과학으로 해서 이제 변화를 시키고는 싶었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다. 왜? 그만큼 이 장치 산업의 그 구조 변화는 쉽지가 않다. 뭐 우리가 속된 말로 폭망해야 다시 살아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 변화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철강 산업은 우리가 모처를 해서 끌고 나가야 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뭐 해양 관광이라든가 나머지 우리가 요즘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뭐 2차 전지 이런 쪽을 또 AI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반을 마련해줘서 사실 그런 그 구조 변화를 서서히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처럼 지금 뭐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포항의 경제하고 지금 인구가 좀 감소하는 인구 현실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 지금 인구 현실은 뭐 우리가 뭐 한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10년 전에는 우리가 출산 인구가 연 한 4천여 명이 돼서 3,900 몇십 명이 됐거든요. 그 지금 얼마냐? 한 2,200여 명. 우선 단순 비교해도 1년에 1,700명이 줄어드는 거예요. 그 다음 출산보다는 이제 사망이 더 많아지니까,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몇천 명이 줄어가는 거예요. 지금 그 10년을 비교해 본다 하면은 한 3만 5천 명 가까이가 줄었다. 만약 3만 5천 명이라고 예를 들면은 아파트가 세 사람을 잡아도 한 2천 세대가 남아나는 거예요. 거기다 이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또 아파트 신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인구 대비해서 포항이 많은 그 아파트 공실 미분양이 있지 않나 하지만 이러한 것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봐서도 자산하고도 관계가 된다. 자산 평가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완전히 움츠러들어 버리고 또 그래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또 아비규환이 되고 사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저도 지역에 뭐 우리 선후배들 이렇게 하는 업을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어요. 과거에는 뭐 한 달 경영에서 얼마가 남나 많이 남나 적게 남나 거기에 고민했지만은 지금은 아예 원금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과연 이래가지고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겠어? 이래가지고 길바닥에 나가지 않겠어? 이런 굉장히 그 불안한 심리 이것이 굉장히 크다. 이런 것을 우리가 확 좀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어쨌든 뭐 시장의 몫이고 우리 지도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보통 이제 살기 좋은 포항이라는 말을 좀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 살기 좋은 포항은 어떤 모습을 보시죠? 그건 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뭐 그러한 문제를 보면은 살기 좋은 도시, 안전한 도시죠. 뭐 도시라는 것이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 그 곳이니까 뭐 거기 범죄율이 낮고 일반 재해에 안전한 도시, 그다음에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교통 문제, 교육 문제, 의료 문제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. 또 더 나가서 이제 그 일자리가 풍족해지고 거의 또 경제적으로 뒷받침 풍족해지는 뭐 그러한 도시. 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. 뭐 이렇게 쭉 그 뭐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지만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 공동체의 하나의 선진 시민의식 이것이 갖춰져서 사실 우리 그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거기에 서로 이제 뭐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산하인이 다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하나의 풀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그래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도시고 또 환경적으로도 또 잘 만들어진 도시
교육, 의료 이런 것이 잘 만들어진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다. 근데 지금 포항은 다들 지금 거기에 역행이 되어 있다. 지금 현 주소는 그렇다. 일자리도 부족하고 교육 문제도 문제가 있고 환경적으로도 뭐 그렇고 한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잘 갖고 나가야 된다. 그게 살기 좋은 도시다. 그게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. 네. 생각. 내년에 이제 시장 선거에 나가서 이제 당선되셨을 때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하신 게 있다고 그러던데 뭐 좋은 생각이 있으십니까? 뭐 지금은 늘 고민하는 게 그런 문제인데 사실 지금 산업 구조 변화 이것은 오랫동안 시간이 지금 소요되는 문제고 우리가 또 SOC를 한다 한다 그러면 사실 또 기업을 유치한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지금 굉장히 가는 문제다. 그러나 지금 우리 도시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와 있다. 자영업자들,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전 그것을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.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뭐 철강도 또 여러 가지 SOC도 기업 유치도 쭉 해 나가야 되지만 가장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을 포항으로 불러와서 관광 이쪽을 이건 뭐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것이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뭐 소상공인들의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사실 그 포항은 다른 도시하고 달라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잖아요. 인력 잠재력, 뭐 포항공대라든가 한동대학이라든가 그다음 각종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 있는 도시고 그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도심의 해양을 품고 있는 비치를 품고 있는 그러한 도시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에도 몇 군데 없다. 이런 것을 잘 살려서 하나의 그 관광객들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, 또 외부인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. 사실 제가 그간에 사실 그 지난 8년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. 서울하고 우선 한 5시간 교통적으로 걸리니까 그건 뭐 우선 답이 안 나오는 것이다. 그래서 KTX를 제가 유치를 했잖아요. 지금 이제 뭐 2시간 반 정도에 오는데 그것도 더 당겨야 돼요. 서울역에서 동대구 찍고 포항 온다 하면 과연 1시간 뒤에 오지 않을까? 1시간 50분. 뭐 그런 거라도 하루에 한 몇 편을 해서 야 1시간 뒤에 포항 갈 수 있어. 동해 바다를 볼 수 있어.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어. 뭐 이렇게 홍보가 된다면은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? 뭐 그 하나부터 그다음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스포츠 시설도 좋고 하니까 하여튼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선 관광 쪽으로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야 된다. 그래서 뭐 포항에 여러 단체 있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각 과별로 어떻게 하면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없는가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게 체육과 소구장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골프장 얘기야 뭐 파라다이스 골프 파라군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거기 한 20여 군데 티 한 10개씩 받아도 한 200개 티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 주변에서 치는 것보다 여기서 몇 박 며칠 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게 저렴하게 칠 수 있다 하면 얼마든지 서울 사람들 불러들일 수 있다. 또 그게 뭐 몇백 명 되지만 그게 무슨 돈이 된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많이 떠들어주는 것이 엄청난 홍보다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.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끝으로 이제 시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. 지금 보니까 상당히 지금 포항도 시민들이 단합 화합이 잘 되지 않고 있다.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또 포스코와의 관계가 또 시민들 관계가 그 안에 많은 이격이 있었다. 그래서 난 제일 지금 급한 것이 50만 공동체가 화합하고 단합을 해야 된다. 포스코하고도 사실 서로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그걸 만들어주고 사실 수소 환원 제철 이런 것도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밀어줘야 된다. 그건 뭐 2050년도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. 그건 뭐 반드시 해야 될 문제다. 뭐 그런 것도 적극 모아주고 해서 우리 50만 시민이 똘똘 뭉쳤어. 사실 그 서로 선진 시민 의식도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만들고 그게 가장 난 화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
그래서 사실 포항이 그래도 어느 도시보다도 여기 잠재력이 많은 도시, 또 인구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흡인력이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시민들끼리 전환 단합이 되어서 같이 우리가 풀어나간다면은 포항은 과거에 그 이상의 영광도 만들어갈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정말 우리 50만 시민들이 정말 화합하고 단합한 그런 도시가 되고, 또 뭐 선량들도 잘 뽑고 또 힘을 모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좋습니다.